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 김상훈 이사님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또 저녁 주말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셨어요. 예. 아니 자산배분전략부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김 이사님 요즘 머리가 쥐가 나겠다 싶네요. 예.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배분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예. 와중에 다 빠지는 와중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 그러니까 연간 12월에 이제 자료에서 자산 배분 자료에서 연준의 긴축이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1분기 정도는 위험 자산에 조금 보수적, 방어적인 조금 접근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예상보다도 훨씬 연준의 긴축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도 그렇고 뭐 또 투자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고 나서 이제 연말 연초에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세미나라고 하죠. 이렇게 할 때 예. 대화들을 나눠보면은 저희가 QT 얘기가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반응이 약간 설마요 이런 반응들이 좀 있으셨던 그랬죠. 것 같아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랬고요. 내부적으로도. 예, 그런데 1월 6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12월 F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QT 네.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네. 뭐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간 좀 당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근데 뭐 이사님 파트 쪽도 네. 아니고 이사님 잘못도 아니지만 예. 원래 저 코스피 지수 예. 전망 중에는 KB증권이 제일 높았던 거 아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상단은 3,600 정도로 봤는데. 예. 자, 근데 지금 먼저 어제 CPI 미국 CPI를 갖다가 예.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라고 예상하셨어요? 저희는 7%는 넘어갈 것 넘어갈 같다라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 뭐 저희 예상보다도 더 높게 뭐 시장의 컨센이 7.3 뭐 정도 했으니까요. 보면 그러니까요. 7.2에서 7.3이었는데 7.5가 나왔나? 7.5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전년비. 예, 전년비 이게 뭐 0.2% 3%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냐 낮냐가 이제 시장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 그리고 뭐 전월비나 여러 가지 근원 물가 이런 걸 다 봤을 때 시장 예상,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7% 좀 넘어가고 잘하면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겠다였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좀 그런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 뭐 통화해 보면은 그분도 하는 얘기가 뭐 니야 뭐 지표 같은 걸 따지겠지만 우리는 진짜 죽을 지경이다. 예, 주유소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대요. 맞습니다. 예, 작년 대비 한 50% 올랐나 보던데 예. 그 가스값은. 예. 그거다 뭐 주거비 할 것 없이. 예. 그게 우리도 지금 뭐 언론에서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생활 물가가 굉장히 뭐 지표랑 다르게 높다라고 하는데 네. 저도 뭐 미국에는 안 살아왔지만은 거기서도 거기서는 이제 체감하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그 휘발유 가격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심하고도 좀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통계에는 지표 구성에는 그 주거비가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네. 주택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보면 통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체감이 훨씬 더 큰 게 아닌가. 뭐 절대 레벨도 우리보다 훨씬 높고 우리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인데 거기는 7%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보다 2배 이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와중에 또 그 연준의 빅마우스 우리 블러드 또 총재. 제임스 블라드 예. 제임스 블라드 센트루이스 연방은행 예. 총재가 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을 또 한번 흔들어 놨더라고요. 뭐라 그랬죠? 이분이 이제 소위 그 점도표 찍으실 때도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와서 말씀드려갖고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이분이 점도표 제일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달리시는 분인데 뭐 일부의 저기 해외에서는 뭐 점도표의 돈키호테 뭐 이렇게라도 말씀을 하시던데요. 네. 이분이 3월 FMC가 이제 3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뭐 긴급 회의를 하든지 해서 금리를 좀 뭐 이렇게 올리든지 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얘기를 하시고 상반기에 한 100bp 정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 지금 3월 15, 16일인데 네. 이제 딱 한 달 며칠 남았는데 예. 3월 FOMC가 우리가 주목하는 게 그 전에라도 예. 일정이 없는 긴급 회의라도 열어서 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블라드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뭐 확인을 하고 지금 좀 확인을 하다가 왔는데 네.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계 일부 IB에서도 비슷한 또 의견이 좀 나오고 하니까 오늘 또 이제 뭐 시장에도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의 그 미팅 스케줄에 이제 그 FOMC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샤인 미팅이라고 이렇게 FOMC 사이에 좌표는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예. 그런데 이게 그 어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다가 지금 이제 이런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지고 근데 지금 오기 전에 확인한 거는 2월 14일 날 예, 그 미팅에서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게 그 재할인율인데요. 연준의 정책 금리가 우리랑 좀 다르게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소위 말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FFR이 이제 연방 기금금리가 있고 예. 하나는 IOER이라고 해서 그 지준 잉여 지준금리가 초과 지준에 초과 지준에다가 예, 부여해주는 맞습니다. 이자. 예. 그리고 상단이 이제 재할인율로 이렇게 네, 예, 네, 그래서 네. 보통 뭐 지금 밴드로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상단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이건 1월 FOMC 전에도 한번 이 미팅을 했었어요. 거기서도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서는 이 2월 14일 회의에서 뭔가 한다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예, 정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심리가 좀 취약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긴급 회의를 열거나 해서 정책 금리를 결정한 것은 인하할 때 팬데믹 터지거나 금융위기 이럴 때 이제 했었죠. 네. 예, 뭐 우리 금통위도 그렇고 근데 이걸 되돌릴 때 올릴 때 이렇게 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제가 일부러 메모를 해왔어요. 뭐 이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에 3월달에 코로나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예. 그때 2020년 3월달에 FOMC는 23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연준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3월 3일 날 예. 일정이 없던 FOMC 해갖고 50bp를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연방기금리가 1.5였는데 1.5, 1.75였는데 네. 하단이 1.5였는데 50bp 내리고 15일 날 또 모여갖고 100bp를 내려버리니까 내리면서, 예, 제로금리가 된 됐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로금리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또 언제지 뭐 며칠 있다가 예. 또 그거 했잖아. 저 회사채 사주겠다고. 예. 그렇게까지 해서 장이 확 돌았었던 게 돌았죠.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야들 분위기가 예. 아직까지 지금 양적 완화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까지 돈을 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 이게 600억 달러인가 300억 달러인가 예. 지금 이제 300억 달러인가 그 이제 줄여 나가는 줄여 나가서 이제 이달하고 테이퍼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달까지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돈은 돈대로 풀면서 지금 이제 예. 금리도 올리겠다니 딱 연상되는 게 예. 차도 그냥 똥차만 잘 나가는 스포츠카를 갖다 쌩 밟다가 예.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차가 어떻게 예. 됩니까 이거? 뭐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될 만한 미국 지표나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매크로적인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뭐 이미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생각해 보시면 파월 의장이 지난해 연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 같다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일시적인 게 일시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다가 조금씩 말이 바뀌었죠. 그런데 네. 아마 11월인가요? 연임 이렇게 좀 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 물가에 대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컨센서스는 빠르면 연말 아니면 연초 그러니까 그 1월 그러니까 요번 지금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나온 지표쯤부터는 꺾인다는 게 약간 컨센서스였어요. 보면. 예. 그랬는데 연준에서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좀 파월 의장이나 이제 연준 내에서도 좀 잘못 본 것 같아.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민심에 좋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연임이 되고 하면서 아마 연준이 우리가 좀 잘못 본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플레 파이터로 좀 시장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좀 바뀌면서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뭐 같이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부에서는 그 3월 FOMC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금리를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그 돈을 풀고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테이프가 네, 푸는 예. 거를 줄여 나가는 거지 아직은 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먼저 어떻게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단기 자금 시장 이런 쪽을 조금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추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애초 약속했던 그 스케줄대로 못 가고 그냥 이거 양적 완화 QE 하는 거는 막 지금 당장 중단할래라는 그런 어떤 소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현재 그게 분위기는 그렇게 잡아놨네. 예, 원래 지난해 말에는 테이퍼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팬데믹이 터지니까 금리 내리고 금리를 제로까지 내리고 안 되니까 양적 완화하고 회사채도 사주고 이것저것 소위 말하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정상화, 이제 정상화. 출구 전략할 때 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이 사주는 거를 줄이면서 테이퍼가 끝나고 금리 인상. 그것도 그리고 애초의 말은 그렇죠. 테이프 끝나고도 한참 있다가 그리고 그랬던 테이퍼도 6월이나 뭐 그러니까. 이러다가 지금 3월로 당겨놨는데 이것도 여차하면은 3월 FOMC 전에도 테이프가 예. 아예 양적 완화가 끝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QT 소위 말하는 네. 쿼antitative 타이트닝 네. 양적 긴축이라는 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재투자를 만기 돌아오는 분만 재투자만 안 해도 상환시켜 버리는 거죠. 상환시키면 돈이 네, 유동성이 네, 빨리지 네, 않느냐인데 여기 소위 말하는 소극적, 예. 수동적 QT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기 안 된 채권을 갖다 보유 채권도 팔 수도 있다도 살짝 어제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은 뭐 당연히 테이퍼 지난해 생각해 보시면 테이퍼가 당겨질 수도 있다 할 때는 다 시장의 관심이 테이퍼링이었어요. 그랬었죠. 이게 언제 끝날까, 네. 뭐 얼마 규모로 줄어나갈까 하다가 이제 테이퍼는 다 반영이 됐어요. 보면. 예. 예, 이미 뭐 작년에 반영이 됐고 했는데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테이퍼를 할 때 연준 내 매파들 중에 일부가 MBS부터 모기지부터 먼저 줄여 나가자는 얘기를 했었죠. 국채랑 투스텝으로. 예. 근데 그때 연준 내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시장이 혼란스럽고 헷갈려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자라고 같이 했죠. 국채 MBS 같이 줄여 나가자 해서. 근데 그거를 3월에 이제 끝내기로 했고 그래서 시장이 그러면 3월에 끝나고 금리 인상이 그런데 원래 그 점도표에 보면 뭐 6월 이렇게 돼 있다가 네.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테이퍼 끝나면서 바로 올리려나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 정도. 예. 지금은 거기까지가 이제 그 지난해 말 정도였죠. 그리고 금리를 뭐 한 이제 올해 뭐 한 두세 차례 뭐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고 3월에 바로 하려나 하다가 생각도 못한 QT 얘기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예. 이게 약간 당황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금리도 금리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그 QT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뭐 논의 중이다라고 그냥 파월 회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QT도 처음에 파월 회장이 올해 연말쯤 얘기했다가 그거보다는 좀 빠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신뢰는 좀 낮은 상태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QT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 QT가 당겨질 것 같고 그리고 QT를 할 때 보유 채권 중에서 모기지를 매각하느냐 안 하냐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저 준비해온 차트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예. 예, 보시면은요. 연준의 파란색 선은 연준의 총 보유 자산이고 까만색 선은 미국의 GDP 대비 총 자산입니다. GDP 대비 연준의 자산의 비중입니다. 연준의 자산 비중. 예. 그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잘 알려진 이제 QE 1, 2, 3를 했죠. 이제 보면요. 네. 그러면서 연준의 자산이 당시 이제 뭐 4조 달러를 넘어가고 그때 이제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만 네. 해도 그때 엄청났죠. 이제 보면. 네. 예. 그리고 GDP 대비로는 한 25% 정도까지 이렇게 늘었다가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2017년 9월부터 QT를 했죠. 이제 보면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자산이 뭐 그때 이렇게 한 4천 몇백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그때는 QT를 갖다가 총 한 개 줄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차트에 이 뒤쪽이 없이 팬데믹 이후에 이게 없이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연준의 자산이 1조 달러에서 뭐 4.5조 달러까지 늘었다가 그래도 또 한 10% 정도 줄였네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자산을 매입해서 굉장히 이제 뭐 연준의 보유 자산이 거의 8조 달러대 GDP 대비로는 거의 뭐 한
미국 GDP의 3분의 1 좀 넘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인데 금융위기 때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뭐 인상에서부터 해서 테이퍼링 뭐 QT 이런 게 굉장히 텀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예. 뭐 중간에 또 한 시기도 예. 하고 막 걸렸는데 지금은 미국 매크로 환경이 워낙 이때보다 압축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이제 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굉장히 압축돼서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QT를 저희는 그 빠르면 3월 FOMC에서 인상하면서부터 QT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연준 내에서도 인플레 결국은 인플레가 왜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급 측면이 있고 수요 측면이 있고 뭐 또 공급은 원자재도 있고 뭐 수요 측면은 뭐 이게 임금이 올라가서 그리고 병목 현상 때문에 그리고 이전 FOMC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주목했던 게 연준 내에서도 돈을 풀어서 가계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나오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을 왜곡하고 병목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이런 초고도 부양책을 좀 돈 푸는 거 걷어들여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인상도 인상이지만 QT를 좀 먼저 할 것 같아요 보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얘기하죠. QT를 얼마 정도 규모로 얼마 정도로 해 나갈 거다. 근데 팬데믹, 금융위기 이후에 줄여나갈 때 100억 달러부터 줄여나가서 한 5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늘렸거든요. QT 규모를. 그래서 뭐 대략 원래 평균 한 그 기간 동안 한 300달러라고 하면은 지금은 글로벌 IB들이나 예상이 일단 이거보다는 2배나 할 것 같아. 뭐 매월 500에서 600달러. 그리고 일부는 3배, 900억에서 100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 같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건 재투자를 상환 안 하는 조건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늘어난 자산이 원래 팬데믹 이전까지 줄어드는데 3,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연준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겠다 하면은 적어도 국채는 아니라도 MBS 특히 이제 미국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또 이슈고 그게 그 주거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연준 내에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줄여 나가려면 MBS 팔자라는 얘기 나오면 금리가 또 한번 그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상훈 이사님이야 우리 지금 저 여의도 제도권의 채권 앨리스트 중에 이제 거의 뭐 마천급이 되시잖아요. 예. 그죠? 예. 진짜 밑에 나래비 세우면 우리 진짜 혜성 같은 우리 난다 긴다 하는 우리 채권 앨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며칠 전에 우리 이미선 연구원도 나오고 했지만 뭐 강성원 연구원 뭐 저기 무롱철 아니 우리 김상훈 이사님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네. 예. 미국 사람들 이러니까 일을 안 하네. 이걸 갖다가 문파트장이 그랬거든요. 예. 다소 제가 사파스런 해석입니다만 시장을 조질 수도 있습니다. 예. 연준이나 미국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갖다가 김 이사님 입에서도 듣네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거 합니다만 지금 주식도 난리지만 아닌 말로 월가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채권 시장 지금 피철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일단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제 2%를 이제 그러니까요. 넘어섰죠. 이제 보면요. 그게 뭐 어쨌든 앞자리가 큰 소위 이제 그 헤드라인이 바뀌는 거는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 테이퍼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처음 막 나올 때 봄에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원래 올해 말에 테이퍼 하반기나 테이퍼 시작하지 않을까 하다가 예 이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백신이 막 보급되면서 이게 좀 당겨질 것 같다 그러면서 올해 말이 아니고 이제 지난해 말에 테이퍼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 되면서 그걸 반영해서 3월, 4월 금리가 확 올랐죠. 미국 금리가. 그래요. 1% 밑에 있던 10년물이 1.77까지 올랐습니다. 그때 한번 그거 갖고 난리 쳤잖아요. 난리였죠. 그때 그러면서 그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한번 난리를 쳤었죠. 테이퍼가 당겨진다라는 말도 난리가 났는데 그때 1.77 정도까지 왔을 때 뭐 주요 글로벌 IB나 다 이제 2자 넘어가면 어떡하냐라는 걱정했었죠. 이제 보면.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일단 다시 조금 내려왔죠. 이제 보면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재차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2%를 걸고 넘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10년물 금리의 절대 레벨도 레벨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 고민들이 생기는 게 미국
단기금리에 10년물 금리는 보통 장기물 금리라고 하잖아요. 장기금리인데 단기금리의 대표인 2년물 금리가 1% 중반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그렇게 되면 한 50bp대로 이렇게 축소가 됐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금융시장이 미국 장단기 금리 차의 축소가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 붙겠다 싶으면 역전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리세션의 이제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걸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보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QT를 조금 먼저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연준 내에서도 QT를 좀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인상을 너무 이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단기 금리가 더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어서 역전의 우려를 하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지금 구간별로 미국에서는 예. 지금 역전 나왔잖아요. 10년하고 7년은 역전됐습니다. 10년하고 7년이 역전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막 10년, 7년, 밑에 5년, 뭐 3년, 2년 막 이러다가는 5년, 10년이 조만간에 예. 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팬데믹 이후에 기껏 살려놓은 경기가 침체가 이제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물가도 높고 이러면 소위 또 막 스태그 뭐 이렇게 돼버리고 네.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몇 달 사이에 시나리오 퍽퍽해지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상은 좀 빨리 시작하고 네. 3월, 5월, 6월 연속적으로는 올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QT를 좀 빨리 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방향은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는 조금은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크로 지표 중에서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거는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이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의 물가 낮아져도 뭐 5%, 4% 이러면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높죠. 이제 보면은 전년비로는 여전히 5%, 뭐 6%가 가능해 보이는 이제 전월비가 조금 꺾이면은 맞습니다. 예. 그걸로 이제 희망을 삼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뭐 이제 시장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경계심이 연준이 올해 뭐 남은 회의에서 뭐 6차례, 7차례 계속 다 올리고 이럴까봐 걱정인데 QT를 또 하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QT를 하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QT를 하면은 금리 인상 효과가 있더라.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QT를 좀 먼저 해서 QT를 먼저 하자. 예, 그래서 QT를 하게 되면은 장기물 금리가 어쨌든 내려오는 걸 좀 막든지 약간 올라가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만 계속하면은 단기가 막 더 빨리 올라오고 장기는 뭐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거나 결국 이 금리 인상이 경기를 둔화시킬 거야 하면서 장기 금리가 오히려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장단기가 더 붙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시장은 이건 리세션이다, 침체다, 뭐 이제 뭐 다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인상은 처음에는 좀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인상을 조금 텀을 길게나 천천히 하고 QT를 해서 장기 금리를 못 내려오게 하거나 약간 벌려서 장단기 금리 차 축소를 조금 막자. 연준이 그렇게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 설명 들으면서 참 참담한 거는 예. 자 일은 너무 크게 벌려놨고 예. 예. 이걸 갖다 감당을 하려니 안 되겠고 예. 배는 불러오고 낳긴 낳아야 되겠고 그런데 뭔 놈의 인플레 7% 계산된 시절에 예. 뭐 금리 인상 효과가 있어서 양적 긴축해서 그냥 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 뭐 그거나 같이 않겠니 하지만 뭔 놈의 7% 인플레 시대에 네. 금리가 1%도 안 되는 그런 금리라는 게 이 자체가 벌써 야들이 너무 세상을 갖다가 죽도 밥도 아니고 희한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와중에 그러면 우리 한은은 왜 합니까 그러면 지금 뭐 7번을 올리네 50bp도 올리네 하는데 그럼 뭐 한은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3번 먼저 올렸죠. 지난해 8월, 올해 지난해 11월, 올해 1월 세 차례 이제 먼저 올렸고, 그건 뭐 이제 국내에 좀 특별한 상황, 가계부채라든지,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가계부채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더 증가도 빠르고 뭐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 가장 먼저 주요국 중에서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아갔죠. 1월 올리면서. 그래서 올해 그 1월에 인상하고 나서 시장에 그때까지만 해도 컨센서스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반기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올리지 않을까가 컨센서스인데. 그랬죠. 근데 지금 연준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지금 이거는 2번 또는 막 일부에서는 이제 뭐 우리도 남은 매 분기마다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는 그래도 좀 먼저 올려놓은 버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월 금통위에서 이제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그런 문구가 추가가 됐거든요. 이제는 3번 올렸으니까 정책의 효과를 또 조금 보겠다. 지켜보겠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출 증가율이 약간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 그래서 뭐 조금은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혼자 예. 우리는 완화야. 예, 그렇죠. 너희들은 다 긴축해. 예. 영란은행 긴축해. 연준 긴축해. 예. 양측 긴축까지 해. 예. 20인 너희도 뭐 연내 금리 인상이라며? 예. 슬슬 분위기가 예. 좋아 다 해. 예. 근데 우리는 뭐 지준율도 내리고 예. 뭐 대출 우대 금리도 내리고 지준 뭐 돈 풀 거야. 예. 그러면 이게 통할까요? 그래서 저 스키장 만들고 볼게는 걱정되던데. 예, 경기 마이크로 사이클이 팬데믹 이전에 팬데믹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중국이 그해 1월 그러니까 1분기에 먼저 이렇게 박살이 났다가 제일 먼저 올라왔죠. 이제 보면요. 그랬죠. 그리고 2분기에 미국이 박살났다가 올라오고 한국이 박살났다가 올라오고 이어서 유럽이 3분기, 4분기 때 유럽하고 뭐 일본이 박살났다가 올라오고 신흥국은 뭐 더 처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보면 그래서 중국이 가장 먼저 올라오니까 또 너무 과열이 되니까는 이제 작년에 가장 먼저 그 규제와 약간의 긴축으로 돌아섰죠. 이제 보면요. 중국이. 그랬는데 해보니까 좀 위태위태한 거죠. 이제 보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가장 먼저 또 약간 완화로 돌아섰는데 이게 그래서 약간 그 글로벌 정책 소위 말하는 공조 이런 게 같이 되면 좋은데 일단 매크로 사이클이 다 조금 다른 게 있고 자기 내부적인 나라 사정이 약간 급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포커스가 먼저 맞춰지다 보니까 약간은 엇박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글로벌리 매크로 사이클이 이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다 같이 공조하면은 효과가 더 크게 날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중국에 그렇게 부양을 하고 하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이제 그 생산자 물가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작년에는 막 2자릿대 넘어가면서 그게 결국 글로벌 소비자 물가를 올리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를 나타냈죠. 근데 중국이 그게 한 자릿대로 약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올림픽 끝나고 이러면은 또 양해 다가오고 이러면은 또 약간의 그런 중국의 무슨 병목현 그쪽의 약간 이슈로 인했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런 거는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또 작용에 뭐 그런 기대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는 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자. 이사님 보시기에 우리 환율은요? 좀처럼 안 밀리는데. 저희가 한 1,100원 후반대, 그러니까 1,190원대가 지금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뭐 환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측정하는 밸류에이션 툴이 여러 가지 있듯이 했을 때 뭐 이래저래 보면 지금 우리 뭐 펀더멘탈이나에는 1,100원 후반대 정도가 그러니까 1,190원대 정도가 좀 적정할 수 있는데 현 레벨이 있는데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다른 거에서도 움직이니까 그래서 뭐 연준이 생각보다 긴축을 빨리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10에서 15원 정도 좀 더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나 이럴 때도 보면은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예상 못했던 정책이 생기면은 반응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예상이 그거와 가서 또 실제 결과가 비슷해지면 영향을 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QT나 금리 인상이나 QT를 예상보다 빨리 하거나 많이 할 때는 달러가 강해지고 올랐는데 막상 액션에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컨센과 그게 또 맞아 접점을 찾아가면은 달러는 다시 약해졌죠. 이제 보면. 그래서 요번에도 뭐 좀 그런 마찰적인 건 있어도 좀 달러가 이제 갈수록 저희는 뭐 조금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래요. 근데 우리도 지금 저는 아까 오기 전에 한번 국채 선물 차트 한번 보고는 왔는데 기술적으로는 이거 조금 지지선이 어제 오늘부로 좀 깨지는 느낌이라서 우리도 이거 금리 좀 이러다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제 추경?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준 글로벌 중앙은행이 긴축이 빨라진다는 영향도 뭐 분명히 있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이슈가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이사님 원래 이 추경이 옛날에도 이게 추경이 했다면 조단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몇 천억
나는 옛날 기억 많았는데. 예, 할 때도 있고 뭐 조 단위를 하더라도 뭐 1, 2조였지. 뭔 놈의 뭐시 예. 30 받고 50. 예, 지금 그게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금리 상단을 추정하기가 지금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가늠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시장이 지도 나이라고 예, 막.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가면은 영향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가늠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 금리를 좀 더 예, 우리 금리가 그래서 좀 올라가게 더 하는 올라가고 있는 예,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도 있다. 예. 어쨌거나 막 질문하는 제가 막 길길이 뛰고 있는 반면에 암만 길길이 뛰어도 우리 김상훈 이사님은 저 냉정함을 끝까지 안 잃으시네. 고도에 훈련된. 채권 전문가로서 예. 보시는 주식은 그것만 한번 그냥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예. 아니다. 한번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시죠. 예,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시장 환경이 그러니까 3월 FOMC 다가오면 경계감이 막 더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그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좀 굉장히 좀 소위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시장의 예상과 뭐 예를 들면 정책들이 이제 좀 접점을 찾아가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다시 또 펀더멘털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훼손됐냐 안 됐냐를 다시 볼 것 같고요. 17년하고 18년 사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17년에도 연준이 금리 올리고 막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망가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랬죠. 시장이 예상했던 점도표나 스케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예. 근데 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매크로 펀더멘털이 흔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파월 초보 의장이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파월 의장이 막 점도표보다 더 하면서 QT도 하는데 막 더 이러니까 시장이 약간 격동하면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하락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글쎄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연초에 하는 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연준의 긴축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또 시장과의 접점을 찾아 나가면은 또 좀 예. 상황이 조금 뭐 개선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물론 뭐 탄력 자체는 뭐 예전보다 지난해는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상 유례 보기 어려운 그런 그랬죠. 예. 2020년 특히 재작년 같은 장은 네. 자꾸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럴수록 투자하시면서 그냥 속만 상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사님. 조금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네요. 연준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 네. 그런 상황이고 특히 QT를 하는 데 있어서 보유 자산을 매각하느냐 안 하냐 그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 만약에 같습니다. 우리가 만기 돌아오는 재투자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서 네. 보유하고 있는 자산 국채나 모기 채권도 팔 수 있는 방식의 QT까지 하겠다 하면은 시장은 충격을 좀 받을 색깔이 또 수 달라지죠. 색깔이 또 달라지죠. 색깔이 또 달라진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좀 색깔이 그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른 거랑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한 단계 레벨이 다른 차원이 예. 그러고 보니 어제 누가 그랬다더라. 월가의 그 나름대로 구루라고 이렇게 시장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